때로는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모진 말을 건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격려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곳, 최전방 GOP에서 나라를 지키는 아들에게 차마 힘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신 포기하라는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아들은 과연 이해했을까요, 지금부터? 살을 내는 겨울바람이 부는 강원도 최전방의 한 초소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도시의 안락함 속에서 잊고 있던 숭고한 책임감의 무게가 서려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있는 육군 백골부대의 최전방 감시초소 GOP.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곳은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었다. 땅도, 철책도,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마저도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준영 병장은 저녁을 불과 석 달 앞둔 말년 병장이었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분대원들을 이끌고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발밑으로는 지난밤 내린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철책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한 북녘의 땅이 보였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수백, 수천 개의 총구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을 것이었다. 아, 진짜 춥다. 제대하면 다시는 이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눌 거다. 함께 순찰을 돌던 후임 병사가 입김을 호호 불며 투덜거렸다.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준영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 역시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낡은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차가운 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육휴인 유이 전쟁 당시 이 땅에서 전사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서부전선에서 북한과의 교전 중에 순직한 육군 대위였다. 그의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준영은 그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한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험한 GOP 근무를 자원했을 때 어머니가 며칠 밤낮을 울며 반대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더 모범적인 군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부대의 모든 훈련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후임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선임이, 그리고 간부들에게는 가장 신뢰받는 병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이 반복되는 긴장감 넘치는 일상에 대한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왔을 때 행정반에서 그를 불렀다. 이 병장, 집에서 편지 왔다. 편지. 그 한마디에 초소의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외부에서 온 편지 한 통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위안이었다. 여의, 이 병장 여자친구 편지냐? 동기들이 짓궂게 놀려댔다. 준영은 웃으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그는 따뜻한 난록의 자리를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온기가 담겨 있을 그 편지의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편지 안에 그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아주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한 문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초소한이의 분위기는 편지 한 통으로 인해 잠시나마 훈훈해졌다. 동료들은 여자친구에게서 온 편지가 아니라 엄마에게서 온 편지라는 사실에 짓궂게 놀려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이 춥고 외로운 곳에서 어머니의 송을씨가 담긴 편지만큼 따뜻한 위로는 없었으니까. 준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첫 부분은 늘 그랬듯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영아, 잘 지내고 있니? 네가 떠난 뒤로 네 방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엄마는 매일 아침 그 방문을 열어본단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휴가라도 나와서 자고 있을까봐.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곳은 춥지 않니? 밥은 제때 잘 챙겨 먹고 훈련이 힘들지는 않고 행여나 감기라도 걸릴세라. 내복은 꼭 챙겨 입고 다녀야 한다. 네 동생은 요즘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고 옆집 순인의 강아지는 새끼를 5마리나 낳았단다. 모두가 너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준영은 어머니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눈앞에 주름진 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편지를 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아주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편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아, 엄마는 매일 밤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본단다. 그리고는 네 생각을 하지. 군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던 네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네 모습이 겹쳐 보일 때면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단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그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한 문장이 들어왔다. 준영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곳에서의 훈련이 너무 힘들고 군 생활이 너무 버거우면 억지로 버티지 마라. 그냥 포기하거라. 엄마는 정말 괜찮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괜찮으니까 제발 무리하지는 마라. 포기하거라. 그 한마디에 준영의 어깨너머로 함께 편지를 엿보던 동기의 눈이 동그래졌다. 야, 이준영 포기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 어머니 좀 이상하신 거 아니냐. 그의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까지 모두 몰려들었다. 그들은 편지의 그 충격적인 부분을 돌려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최전방 GOP에 있는 아들한테 포기하라니 이게 말이 돼. 혹시 편찮으신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협박이라도 받으셨나? 한 병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간첩 아냐? 라는 끔찍한 말까지 내뱉었다. 초소하는 순식간에 동료들의 의심과 걱정, 그리고 조롱이 뒤섞인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준영은 이상할 정도로 아주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른 동료들이 예상했던 충격이나 분노 혹은 당혹감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포기하라는 그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편지를 곱게 접어
자신의 전투복상에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슬픈,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야, 이준영, 너 괜찮아. 대체 어머님이 왜 저런 편지를?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영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초소의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눈 덮인 철책, 그리고 그 너머에 북녘 땅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그 이상한 편지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절절하고도 가장 가슴 아픈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초소아는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어수선했다. 하지만 준영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그 기묘한 편지를 단 한순간도 오해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포기하라는 말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절절하고도 가슴 아픈 살아남아라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차가운 철책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섰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그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집 거실에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늘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육전 2부 전쟁 당시에 군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 계신 할아버지. 그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며 자랐다. 어머니는 늘 그 사진을 보며 말했다. 네 할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아주 위대한 영웅이란다. 너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그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그의 집에는 또 다른 영정 사진이 걸리게 되었다. 바로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서부전선에서 북한과의 교전 중에 전사한 아버지.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격려를 했고 대통령의 훈장이 추서되었으며 어머니에게는 정중하게 접힌 태극기가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가문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았다. 그 모든 영광의 뒤편에서 아버지의 군복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온몸이 부서져라 울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되뇌고 있었다. 왜 당신까지 영웅이 되어야만 했어요. 나는 영웅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나는 그냥 당신이 필요했는데. 그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다. 영웅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자랑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어머니는 변했다. 그녀는 늘 아들인 준영이 다칠세라, 위험한 곳에 갈세라 노심초사했다. 그가 친구들과 조금만 심하게 놀아도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와 그의 몸을 살폈다. 그는 어릴 적 그런 어머니의 과보호가 답답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과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남자를 모두 군복을 입은 채 잃어야만 했던 한 여자의 지독한 트라우마이자 공포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자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최전방 GOP 근무를 자원했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녀는 아마 자신의 마지막 남은 세상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힘들면 포기해라.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해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되려는 마음을 포기해라. 그리고 제발 너마저 나를 떠나지는 말아라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애원이었다. 준영은 철책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그 희생으로 지켜낸 이 평화를 이제 자신의 세대가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야만 했다. 경계 근무가 끝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새로운 아침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준영은 결심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에게 답장을 써야만 했다. 단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을 이제는 아들인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안아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가족의 유산과 포기하지 않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준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관물대로 향했다. 그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지와 펜을 꺼냈다. 다른 동료들은 그가 어머니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서운함을 토로하는 편지를 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준영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길고도 진심 어린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편지지에 눌러 담았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그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이 못난 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가운 철책선 앞으로 온 뒤로 어머니께서 매일 밤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셨을지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버님을 군인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먼저 어머니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영웅이 되기를 포기해라. 죽지 말고 살아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이름 앞에 영웅이라는 훈장을 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준영은 창밖의 어두운 철책선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써내려갔다. 오히려 저는 이 땅에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슬픈 영웅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차가운 철책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철책이 사라지는 평화의 날을
단 하루라도 더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총을 굳게 잡는 것이 제 아들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다시는 서로에게 총을 겨눌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포기하라는 말에 대한 자기 자신의 대답을 적었다. 제가 생각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전장에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제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마침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등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밤에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제게 가르쳐 주신 이 땅의 아들이자 군인으로서의 진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영웅이 되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니까요. 몸 건강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 쓴 준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편지 봉투에 넣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칠흑 같던 DMZ의 하늘 위로 새로운 날의 장엄한 일출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혼란과 피로가 그 해를 보며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아들이 최전방으로 떠난 뒤 어머니의 하루는 지옥과도 같았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행여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이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편지에 적어 보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 편지를 받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녀는 매일 아들의 답장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일주일 뒤 마침내 군사 우편이라는 도장이 찍힌 아들의 편지가 도착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차마 바로 뜯어보지를 못했다. 아들의 원망이 담겨 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침 집에 와 있던 딸 민지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민지야, 네가 좀 대신 읽어주렴. 엄마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구나. 딸 민지는 어머니의 그 불안한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오빠의 편지를 받아들고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다른 가족들 앞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오빠의 답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의 첫 구절이 읽혔을 때 어머니의 눈에서부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그 기묘한 편지를 오해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민지가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어 내려갔을 때 거실의 모든 공기가 숙연해졌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땅에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슬픈 영웅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다. 제가 이 철책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철책이 사라지는 평화의 날을 단 하루라도 더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 무거운 총을 굳게 잡는 것이 제 아들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다시는 총을 잡을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읽혔을 때 마침내 어머니의 입에서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 나왔다. 제가 생각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제 자리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등 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밤에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민지는 더 이상 울음 때문에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철없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까지도 생각하는 너무나도 늠름하고 위대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우리 아들, 우리 준영이 다 컸구나. 내 아비보다, 네 할애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가족들 역시 모두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이 가족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희생이라는 유산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있는 한 젊은 군인의 숭고한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날 한 평범한 군인의 편지 한 통은 한 가족의 오랜 슬픔과 불안을 씻어내고 그 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대한 눈물 바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준영의 집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불안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아들이자 오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된 깊은 감동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의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이 집안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평생의 한이었던 두 남자의 유품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바로 준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유품을 꺼내 보였다. 그녀가 민지와 다른 친척들 앞에 내려놓은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고 녹슨 군번줄 하나, 그리고 국가로부터 온 얇은 종이 한 장, 바로 전사 통지서였다. 사진 속에서 준영의 할아버지는 앳되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네 할아버지는 21살의 나이에 육권 유교 전쟁의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단다. 그리고 이듬해 중부 전선에서 후퇴하는 아군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셨다고 들었지. 어머니는 늘 이 이야기를 슬픔 속에서만 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아주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냈다.
아주 깨끗하게 다려져 각이 잡힌 채 개어져 있는 남편의 낡은 군복,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그의 용맹함을 기리는 무공훈장들. 어머니는 하얀 천으로 훈장에 묻은 세월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녀는 남편이 젊은 시절 군 복무 중에 자신에게 보냈던 낡은 편지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중 한 통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곳 최전방의 밤은 아주 길고 춥구려. 하지만 나는 괜찮소. 나는 내 아버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땅을,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당신을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럽소. 우리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 꼭 이야기해 주시오.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임으로 잠겨왔다. 그제야 가족들은 깨달았다. 준영의 그 편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대에 걸쳐 이어진 이 집안의 숭고한 정신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는 것을. 준영의 여동생 민지는 아버지의 군복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오빠가 그저 평범한 군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그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차가운 최전방에서 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어머니는 아들 준영의 편지를 할아버지의 군번줄과 아버지의 훈장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이제 그것은 이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 어머니는 세 남자의 흔적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혹은 먼저 떠나간 두 남자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그리고 아버님, 당신들의 아들이자 손자가 당신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당신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군인으로 자랐어요. 이제 하늘에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의 그늘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고 이 가족의 역사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아들에게 답장을 보낸 뒤 어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평생 짓눌러 왔던 아들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가 아들의 그 늠름하고도 깊은 이해심 앞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린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들이 단순히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큰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일주일 뒤 GOP 초소. 다시 한번 우편물이 도착했다. 이번에도 준영을 위한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이번에는 여동생 민지의 글씨체였다. 동료들은 더 이상 어머님이 또 이상한 편지 보내셨냐고 짓궂게 놀리지 않았다. 그들 역시 지난번 준영의 편지 사건 이후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그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준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동생이 보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에게, 오빠가 보낸 편지 잘 받았어. 그날 내가 엄마랑 친척들 앞에서 오빠 편지를 다 같이 읽었어. 오빠 편지를 읽는 내내 우리 집은 완전 눈물바다가 됐어. 그런데 오빠
그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 오빠가,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워서 우는 거였어. 편지는 그날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오빠의 편지를 읽고 어머니가 어떻게 오열했는지,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떻게 자부심의 눈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내보며 우리 가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는지,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매일 밤 오빠 걱정에 잠 못 들지 않으셔. 대신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오는 군인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며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 엄마는 이제 오빠가 그곳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지키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게 되셨어. 오빠, 사실 나는 오빠가 그냥 평범한 군인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어. 오빠는 우리 가족의 슬픈 역사를 이제는 자랑스러운 자부심으로 바꾸어준 우리 집안의 진짜 영웅이었어. 늘 철없이 굴어서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고마워. 우리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편지를 다 읽은 준영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불안감. 혹시라도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동생의 이 편지 한 통으로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가장 완전하고도 굳건한 지지와 이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주머니 속의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는 사진 속의 아버지와 그 너머의 할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온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마침 그의 다음 순찰 시간이 되었다. 그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다시 전투복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초소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고 당당했다. 동료들은 그의 뒷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고도 평온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영은 다시 철책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겨울의 DMZ는 더 이상 춥고 고독한 유배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그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두 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손자로서, 그리고 이 땅의 군인으로서 이곳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의 조용한 맹세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철책 너머에 하늘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DMZ의 산에도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준영 병장의 기나긴 군 생활이 끝나는 저녁의 날이 밝았다. 아침 일찍 GOP의 모든 부대원들이 이제는 민간인이 될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한때 그의 어머니 편지를 보고 그를 놀렸던 동기는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영아, 몸 건강히 잘 지내라.
너 같은 선임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다. 사회에 나가서도 꼭 성공해라. 준영은 지난 2년간 동고동락했던 전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신이 근무했던 초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망원경을 들고 자신이 매일같이 바라보았던 북녘의 땅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침 저 멀리 북녘의 산등성이 너머로 장엄한 아침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밤새 얼어붙었던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을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무사히 전역하는 것만을 목표로 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지켰던 것이 단순히 이 차가운 철책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저 멀리 남쪽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평범한 밤을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로운 아침을 자신의 젊음과 맞바꾸며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분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이 평화로운 아침의 소중함을 제 가슴에 온전히 품고 돌아갑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긴장감 넘치던 회색빛의 군사지역이 점차 활기 넘치는 총천연색의 민간인 세상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웃고 떠드는 학생들을,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을,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부모들을 보았다. 그는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그리웠던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를 문 앞에서 맞이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 대신 자신의 아들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온 아들을 아주 힘껏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끌어안아 주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어서 오너라. 준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집 암벽에 걸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두 영웅이 마치 자랑스럽다. 내 아들, 내 손자라고 말하며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희생의 역사는 이제 비극이 아닌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어 그들의 집안을 따뜻한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아침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추운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한 평범한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소중함과 그 평화를 지키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충성